네, 안녕하십니까. 쉽게 하는 직장인 투자로 유튜브 이름을 바꿨습니다. 기존의 주고생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산업 분석, 그리고 상장되어 있는 회사에 대한 좀 분석을 여러 다른 고수분들의 그런 글들을 좀 소개를 하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한 두세 개월, 2, 3개월 동안 발표를 좀 진행했었는데요. 제가 그동안 다니던 직장에서 좀 단기 타지로 파견을 가기도 했었고,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투자 관련해서 좀 사색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었던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. 그래서 기존의 유튜브를 통해서 소개드렸던 그런 산업이나 기업들이 이런 구독자분들이 그 유튜브를 보고 실제로 산업이랑 기업을 공부를 하면서 정말 수익과 직결될 수 있을까?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까? 라는 생각을 했는데, 물론 그 산업과 기업에 대한 공부는 당연히 필수적으로 돼야 되겠지만, 그것보다 더 직접적으로 직장인들이 투자하는 데 있어 좀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, 저 또한 또 배우고 있는 입장이기에 같이 성장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가져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주고생이라는 유튜브 이름을 좀 수정을 했고요. 쉽게 하는 직장인 투자, 즉 컨텐츠를 본업을 가지고 있고 투자에 큰 시간을 쏟아붓지 않아도 가성비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제작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쉽게 하는 직장인 투자로 유튜브를 좀 바꿔서 설명하게 되었습니다. 기존처럼 자료는 여러 다른 선배님들의 그런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카페, 그 다음에 레포트 이런 걸 소개를 해 드릴 것이고, 전반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이라든지,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,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들, 그리고 이제는 제가 투자 스타일을 좀 바꿔서, 어떤 소수의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것보다는 약간의 그런 정량적인 분석이 조금 더 정성적인 분석보다 정량적인 분석이 더 가미된 그런 투자를 좀 이제 지향하게 되었고요. 그런 과정을 좀 간단하게 소개도 하고 제가 가진 포트폴리오도 좀 공개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매매도 공개를 하고, 그리고 일의 시황도 좀 그런 것들도 좀 공개를 할 수 있고, 전반적으로 그냥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유튜브 필명을 바꾸고 영상을 찍은 첫날이기 때문에 직장인 투자자가 어떻게 가성비 있게 투자를 접근하는 게 맞는지 좀 고민을 했었고, 그걸 바탕으로 좀 컨텐츠를 제작하고자 합니다. 일단은 제가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일단 제가 생각했었을 때 직장인 분들은 크게 시간을 투자를 공부하는데 할애를 크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. 물론 개 중에는 열정이 있고 내가 투자로 조금 인생을 많이 바꿔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정말 디테일하게 내재 가치 대비 가격이 싼 종목을 조기에 선점을 하고 앞으로의 성장성을 공부를 하고 남들보다 더 빨리 알아채서 비싸게 팔면 되는데, 일반인 투자자들이 하루에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해봤자 한 두세 시간? 많아야 4시간. 주말에 약속 없으면 뭐 6시간, 7시간. 이렇게 시간을 할애는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그거를 어떻게 수익과 직결되게, 그리고 덜 스트레스 받으면서 가성비 있게 투자를 하냐가 또 중요하기도 하겠죠. 그리고 투자를 열심히 해서 수익과 직결이 되면 그 투자에 투입하는 시간만큼 우리가 보람도 있고 효용성도 있는데, 그 수익과 직결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이제 가성비 있는 투자를 어떻게 하냐라고 좀 생각을 했고요. 또 하나가 너무 투자의 또 변동성에 매몰되고 투자에 매몰되면은 삶 자체가 투자에 매몰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이 그 투자가 전부가 아니잖아요. 여러 가지 뭐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뭐 연애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육아도 해야 되고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여러 약속도 참가를 해야 되는데, 그런 것들을 다 아우러서 직장인들이 가성비 있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순위별로 좀 나누는데요. 제가 봤었을 때 가장 1순위로 해야 되는 거는 실거주 부동산이지 않나 싶습니다. 제가 그동안에 주식 관련된 컨텐츠를 많이 찍었고 주식 투자 위주로 설명을 했었는데, 왜 실거주 부동산을 1순위로 해야 되나? 이건 약간 좀 한국의 좀 독특한 그런 그 부동산 시장 구조가 되어 있고, 실제로 코스피나 코스닥의 시가총액보다
부동산에 있는 자산 가치가 최소 2배에서 3배 정도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실거주이기 때문에 갭 투자를 하는 그런 투자 방식이 아니고 내가 살 집이고, 그리고 부동산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아주 고점에서 들어가지만 않으면 실거주도 하고 인플레이션 해칭도 되면서 자산도 꾸준히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먼저 1순위로 가성비 있게 투자하는 게 맞고요.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특례 보금자리로 23년도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데, 이런 특례 보금자리로나 디딤돌 대출 같은 거를 체증 할증식 40년 이제 맥스로 만기로 해놓고, 이런 대출을 받으면 상대적으로 시중은행보다 한 2, 3% 정도 금리를 적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상대적으로 가성비 있는 그런 투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들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 심리적인 그런 안정감이 있습니다. 우리가 주식 투자에 모든 자산을 다 노출을 시키고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변동성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. 실제로 부동산을 갖고 있고 일부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뭐 50% 이상은 60% 정도는 부동산, 그 다음에 30%는 주식인데, 최근에 많이 하락장이 왔잖아요. 인플레이션 때문에. 그렇게 크게 하락을 하더라도 실거주 부동산이라는 그런 자산 가치도 물론 떨어지고 있지만, 지금 부동산은 안 좋지만은 그래도 그 자산이 좀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변동성도 덜 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면서, 그리고 실거주도 할 수 있고 내 집이라는 그런 안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. 실제로 투자 대가인 뭐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 같은 분들도 실거주 부동산 한 채 같은 경우에는 꼭 먼저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거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. 그게 바로 이제 심리적인 안정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.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을 투자를 했고 그래도 현금이 남는다 라고 했었을 때, 두 번째로 가성비 있는 투자는 인덱스 투자입니다. 이거는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. 나는 아는 시간이 없고 내가 어떤 종목이 내재 가치 대비 가격이 싼지도 판단하기도 어렵고, 그 회사가 지금은 안 좋고 싸지만 앞으로 좋아질 것을 예측을 하기가 어렵다. 그만큼 산업 공부를 하기가 어렵다. 그리고 직장인 투자자들이 이 산업의 변동이라든지 흐름을 계속 공부를 하고 팔로우를 해야 되는데, 거기에 투자하는 시간을 내기가 좀 어렵다 하는 사람들한테 가성비 있는 투자는 인덱스 투자입니다. 실제로 그 존 보글이라고 그 미국에 있는 어떤 그 자산운용 투자분이 있는데, 이분이 뭐 여러 가지 투자 책을 썼는데, 인덱스 투자하라 뭐 이런 책이 있는데, 실제로 많은 그 액티브 펀드들이 인덱스 투자 수익률을 이기지 못하고 있고요. 실제로도 통계학적으로 인덱스 투자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뛰어납니다. 그래서 애매하게 막 엄청 비싼 뭐 한때 작년이나 재작년에 카카오, 뭐 바이오, 뭐 이런 종목들 투자하는 것보다 인덱스 투자하시면 됩니다. 예를 들어서 뭐 S&P 500, 미국의 그 상위 시가총액 상위 500이 안에 드는 거, 그 다음에 뭐 나스닥 100, 그 다음에 최근에 낙폭 과대가 됐을 때 뭐 코덱스 뭐 200, 뭐 이런 것도 인덱스 투자가 될 수 있고요.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뭐 반도체 ETF, 뭐 건설 ETF 뭐 이런 것도 있는데, 이런 거는 이제 산업 공부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인 직장인들이 가성비 있게 투자할 수 있는 거는 S&P 500, 그래 나스닥 100이 있을 것 같고요. 우리나라 지수에 투자하면 코덱스 200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가성비 있게 또 투자하려면은 이제 뭐 절세나 이제 세금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금저축 계좌나 그다음에 뭐 퇴직 IRP 계좌,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이번에 바뀌었어요. 연금저축 계좌 같은 경우에는 맥스 400만원에서 600만원 세액공제, IRP는 300만원까지, 그래서 총 900만원에 자기가 원천징수 1.2억 이하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13.5%인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러면 900만원 투자했을 때 한 108만원 정도 이제 연말정산하면 세액공제도 되고, 또 이걸로 또 다음 연도에 또 연금저축으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성비 있는 투자인 것 같습니다. 그럼 왜 S&P 500, 나스닥 100을 이렇게 추천하냐라고 이렇게 의문이 들 수 있는데,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